나는 강민재. 서울 한복판 번잡한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작은 동물원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자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인 동물들을 사랑하는 남자이다. 어릴 적부터 나의 삶은 늘 동물들과 함께였다.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다쳐서 둥지에서 떨어졌을 때 나는 밤새도록 그 작은 생명을 보살피며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 작은 경험은 내 안에 깊은 씨앗을 심었고 세월이 흐르며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워 어느새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 동물에 대한 나의 사랑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사명이 되었다. 내가 동물원에서 일하게 된 것도 어쩌면 운명과도 같은 일이었다. 이곳은 내게 집이자 세상의 모든 생명이 숨쉬는 거룩한 공간이었다. 매일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면 나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동물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순수함과 진실된 교감을 느꼈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보물이었다. 동물원은 내게 직장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이곳은 생명의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고 나는 그 생명들을 지키는 작은 파수꾼이었다. 사자우리를 청소하고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작은 새들의 둥지를 돌보는 모든 순간들이 내게는 행복이었다. 동물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그들의 작은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때로는 힘든 육체 노동에 지치기도 했지만 동물들의 따뜻한 눈빛과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내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었다. 병들고 상처 입은 동물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며 그들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다. 나의 동료들 역시 나의 헌신에 감탄했고 동물원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내가 동물들을 대하는 부드러움과 진심에 감사함을 표했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따뜻한 시선과 격려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동물원에서의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늘 같은 길을 걸었다. 서울 도심의 번잡함이 거치고 한적한 풀숲이 이어지는 길이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로는 여전히 길이 선명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었다. 그때였다. 길가의 높은 풀숲에서 희미하게 떨고 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인가 싶었지만 뭔가 살아있는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고 풀숲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작은 진돗견 강아지였다. 털은 축축하고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으며 분명히 버려진 상태였다. 작은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고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나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런 식으로 버려지는 동물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외면할 수 없었다. 겁에 질린 눈빛 속에서도 희망이 반짝이는 듯했다. 마치 도와달라고 간절히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안아 올렸다. 작은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내 손에 닿는 축축한 털은 차가웠다. 나는 주머니에서 재킷을 꺼내 강아지를 따뜻하게 감쌌다.
작은 몸이 내 품에 안기자 미세하게 떨림이 줄어들었다. 나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다.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가 돌보기로 결정한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지기 전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둘러 강아지를 따뜻한 물로 씻기고 깨끗한 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더러웠던 털 사이로 하얗고 보송보송한 진도견 특유의 털이 드러났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담요를 깔아주고 밥그릇에 사료를 가득 채워주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했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작은 몸이 조금씩 활력을 되찾는 것을 보니 내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다. 이제 이 작은 생명에게 이름을 지어줄 차례였다. 평화롭고 온화한 앞날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강아지에게 민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평화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다. 민지의 온화하고 친근한 성격에 딱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민지는 밥을 다 먹고는 내 곁으로 다가와 몸을 비비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서 민지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민지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민지야.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지를 데리고 동물원으로 향했다. 민지는 차 안에서도 얌전히 내 옆에 앉아 창밖을 구경했다. 동물원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나는 민지를 발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고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 민지는 곧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직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민지의 쾌활함과 친화력 덕분에 그녀는 금세 동물원의 스타가 되었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방문객들도 민지의 존재를 신기해하며 그녀의 순수한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민지는 나의 그림자가 되어 내가 동물들에게 밥을 주거나 우리를 청소할 때 항상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민지의 명랑한 짖는 소리는 동물원 곳곳에 울려 퍼지며 바쁜 일상 속 단순한 기쁨을 상기시켰다. 민지의 하얀 털은 햇빛 아래 반짝였다. 그녀는 끝없는 호기심으로 동물원의 구석구석을 탐험했고 특히 사자와 호랑이 같은 대형 고양이 동물에 우리의 매료되었다. 민지에게 철창 너머의 거대한 동물들은 매혹적인 미스터리 같았다. 그녀는 종종 그 근처에 앉아서 그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듯 했다. 나는 그런 민지의 모습을 보며 웃음 지었다. 작은 강아지가 거대한 호랑이를 관찰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신기했다. 민지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특별한 장소에서 인간과 동물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선한 마음과 당열의 상징이 되었다. 민지는 내가 동물들을 돌보는 모든 순간에 함께하며 나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나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나는 민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민지의 존재는 나의 동물원 생활에 새로운 활력과 깊이를 더해 주었다. 매일매일이 민지 덕분에 더 의미 있고 행복해졌다. 나는 민지에게 받은 사랑을 동물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일하기로 다짐했다. 이 작은 생명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었다. 나는 민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의 삶은 동물들과 함께하는 나날로 채워져 있었다. 동물원에서의 일과 외에도 나는 여러 야생동물 보호단체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구하는데 모든 것을 바쳤다. 작은 새끼새가 둥지에서 떨어졌을 때, 고아가 된 너구리가 헤맬 때, 다친 여우가 고통받을 때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 나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다. 자원봉사자들이 아픈 동물의 쉼터를 찾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지역 주민들이 나무에 갇힌 고양이나 채취인 강아지를 발견했다고 연락해 오기도 했다. 나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잠 못 드는 밤이나 멀리 떠나는 피곤한 여정이 이어지더라도 말이다. 동물원에서 나의 헌신은 전설과도 같았다. 동료들은 나의 열정에 감탄했고, 방문객들은 동물에 대한 나의 부드러움에 감사했다. 내게 동물 돌보기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삶의 의미 그 자체였다. 나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었고, 늘 나의 곁에 있던 민지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분리할 수 없는 동반자였다. 민지의 존재는 나의 삶에 깊은 의미를 더해 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특별한 장소에서 인간과 동물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선한 마음과 당열의 상징이 되었다. 민지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동참했고, 그녀의 순수한 눈빛은 내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었다. 민지는 언제나 내 그림자처럼 나를 졸졸 따라다녔고, 그녀의 명랑한 짖는 소리는 동물원 곳곳에 울려 퍼지며 바쁜 일상 속 단순한 기쁨을 상기시켰다. 민지의 하얀 털은 햇빛 아래에서 더욱 반짝였고, 그녀의 호기심 가득한 눈은 늘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었다. 특히 그녀는 사자와 호랑이 같은 대형 고양이 동물에 우리에 매료되어 있었다. 민지에게 철창 너머의 거대한 동물들은 마치 매혹적인 미스터리 같았다. 그녀는 종종 그 근처에 앉아서 그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듯했다. 나는 그런 민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작은 강아지가 어쩌면 이 동물원의 가장 큰 치유사일지도 모른다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모두에게 평화와 위안을 선사했다. 하지만 민지와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놀라운 새로운 장을 열어가게 될 운명이었다. 어느 이른 아침, 첫 햇살이 두꺼운 구름을 뚫고 들어오던 때였다. 나는 협력하던 야생동물 보호단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가득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보호구역에서 갓 태어난 호랑이 새끼 3마리가 버려졌다는 것이었다. 어미 호랑이는 병에 걸렸거나 밀렵꾼에게 쫓겨 새끼들을 덤불 속에 남겨두고 떠났다고 했다. 그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거나 자연의 혹독함을 견딜 수 없었다. 즉시 구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터였다.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새나 강아지 같은 작은 동물을 구해오던 내게 호랑이 새끼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다. 호랑이 새끼를 돌보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나의 연민 어린 마음은
거절을 허락하지 않았다. 수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나의 입에서는 결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즉시 동물원 관리진과 연락하여 호랑이 새끼를 위한 공간을 준비하도록 했다. 수의사들과도 협력하여 새끼들이 도착하는 즉시 검진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호랑이 새끼들은 야생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었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매우 위급할 수 있었다. 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필요한 모든 의료 장비와 약품을 확인했다. 이동 중에도 새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이동장을 마련했다. 시간이 촉박했다. 단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었다. 나는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차에 몸을 싣고 서울을 벗어나 보호구역으로 향했다. 긴 여정이었다. 마음은 조급했고 온 신경은 오직 호랑이 새끼들에게 쏠려 있었다. 부디 무사해야 할 텐데 차 안에서 나는 끊임없이 그들의 안녕을 빌었다. 몇 시간 만에 나는 보호구역에 도착했다. 현장 직원들과 함께 덤불 속을 헤치고 나아가 마침내 3마리의 작은 호랑이 새끼들을 발견했다. 그들의 모습은 나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 약하고 작은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고 희미한 울음소리는 다 마치 내 가슴을 찢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안아 올려 이동장에 넣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했다. 이 작은 생명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이들을 구하기 위함이었으니까. 나는 호랑이 새끼들을 서울로 이송해 동물원의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데려왔다. 호랑이 새끼들이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상태는 모두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수의사들은 즉시 새끼들을 검진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들은 매우 허약한 상태였고 즉시 먹이를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 우리는 가장 시급한 문제에 직면했다. 문제는 이것이었다. 새끼들은 너무 어려 단단한 먹이를 먹을 수 없었고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분유병을 완강히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갖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분유 조제법을 바꾸고 온도를 조절하고 젖꼭지를 바꿔가며 여러 종류의 젖꼭지를 사용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새끼들은 입을 굳게 다물거나 고개를 돌려 분유병을 거부했다. 시간이 지나며 새끼들의 기운은 점점 약해졌고 희망은 마치 꺼져가는 불꽃처럼 희미해져 갔다. 모두가 초조함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보육구역을 오가며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작은 생명들을 어떻게든 살려야만 했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우리 모두를 똑똑한 눈으로 바라보던 민지에게 시선이 멈췄다. 민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였다. 마치 번개처럼 대담한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민지는 최근 새끼를 낳아 모성 본능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젖은 어린 호랑이 새끼들에게 완벽한 영양원이 될 터였다. 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지가 과연 호랑이 새끼들을 키울 수 있을까? 이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어떤 구조 활동보다도 더 파격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다른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이 마지막 희망에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나의 눈은 민지를 향해 굳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지에게 호랑이 새끼들을 맡긴다는 나의 제안에 동료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보육구역 안에 있던 직원들은 일제히 나를 돌아보며 각기 다른 표정을 지었다. 어떤 이는 황당하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다른 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수의사 김지영 씨였다. 그녀는 평소에도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지영 씨는 두려움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 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지가 호랑이 새끼들을 무서워하거나 공격하면 어쩌려고요? 그리고 호랑이 새끼들이 강아지를 엄마로 받아들일 리도 없잖아요.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우려를 쏟아냈다. 아무리 민지가 착하다고 해도 이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에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강아지 저지, 호랑이 새끼들에게 충분한 영향이 될까요? 종이 다른데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모두의 얼굴에는 회의감과 함께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역력했다. 나는 그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나조차도 이런 대담한 아이디어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민지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다. 민지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지금껏 만나본 어떤 동물보다도 온화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강한 모성 본능을 지닌 존재였다. 나는 그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마주하며 침착하게 말했다. 저도 이게 위험하고 무모한 시도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지금 호랑이 새끼들은 분유병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도 찾지 못했잖아요. 민지는 최근에 새끼를 낳았고 그녀의 모성 본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젖은 호랑이 새끼들에게 완벽한 영양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민지의 온화함을 믿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민지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 작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간절한 설득에 동료들은 여전히 망설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하지만 나의 눈빛에 담긴 절박함과 민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았는지 마침내 지영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아요, 민재 씨. 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개입할 거예요. 호랑이 새끼들과 민지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동료들도 마지못해 동의했고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우리는 만약을 대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격리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언제든 개입할 수 있도록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며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민지를 불렀다. 민지는 나의 부름에 꼬리를 살짝 흔들며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평소처럼 순수하고 영롱했다. 나는 민지를 천천히 호랑이 새끼들이 있는 구역으로 데려갔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민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듯 나의 옆에 바싹 붙어 걸었다. 호랑이 새끼들이 누워있는 부드러운 담요 가까이 다가가자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지는 우리 안에 들어서며 공기를 킁킁 맡았다. 그녀의 귀는 경계하듯 쫑긋 세워졌다. 작은 콧구멍은 연신 주위 냄새를 탐색했다. 호랑이 새끼들의 냄새를 처음 맡아보는 민지는 분명 낯설어 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민지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시간이 마치 정지한 듯 흘러갔다. 단 몇 초의 침묵이었지만 그것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였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민지는 부드럽게 새 호랑이, 새끼가 놓인 담요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한 마리씩 냄새를 맡으며 따뜻한 코로 그들의 떨리는 몸에 닿았다. 작은 호랑이 새끼들은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만 민지의 부드러운 움직임에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민지는 그들의 작은 몸을 훑어보며 마치 깊은 연민을 느끼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경계심 대신 따뜻한 관심과 부드러움이 가득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러고는 결심한 듯 민지는 옆으로 누워 배를 드러냈다. 이는 새끼들에게 젖을 먹일 준비가 되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우리는 모두 이 놀라운 장면에 압도되었다. 호랑이 새끼들은 젖 냄새를 맡고 본능적으로 기어가 민지의 하얀 털을 작은 발로 붙잡았다. 그들은 젖을 물기 시작했고 민지는 가만히 누워 부드럽고 인내심 있는 눈빛을 띄었다. 작은 젖꼭지를 열심히 빠는 호랑이 새끼들의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고 감동적이었다. 어미가 된 민지의 얼굴에는 어떤 불편함도 없이 오직 편안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 광경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몇몇은 낮은 목소리로 감탄사를 내뱉었고 다른 이들은 이 기적적인 순간을 휴대폰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동료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감격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나는 나의 아이디어가 성공한 것을 보며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나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민지는 새끼들을 친자식처럼 받아들였고 그들 덕분에 새끼들은 살 기회를 얻었다. 이는 동물원 전체를 감동시킬 특별한 유대의 시작이었다. 민지의 온화함과 타고난 모성 본능이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나는 민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전했다. 민지는 나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그날부터 민지는 새 호랑이, 새끼들의 양어머니가 되었다. 매일 아침 나의 하루는 민지와 호랑이, 새끼들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보육구역으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설렘과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민지는 언제나처럼 꼬리를 살랑 흔들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새끼들에게 다가갔다. 아직 약한 새끼들은 민지에게 매달려 그녀의 젖을 먹고 따뜻한 몸에 기대어 안전을 찾았다. 민지는 자신의 친새끼들을 돌보듯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보살폈다. 얼룩덜룩한 털을 핥아 깨끗이 하고 너무 멀리 기어가는 새끼들을 부드럽게 되돌렸다. 민지의 헌신은 동물원 모두를 감동시켰다. 직원들은 민지의 희생적인 사랑에 존경심을 표했고 나는 그런 민지를 보며 깊은 감동과 함께 말로 다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다. 민지의 젖과 끊임없는 보살핌 덕분에 호랑이 새끼들은 빠르게 자랐다. 그들의 작은 몸은 하루가 다르게 커졌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연약하기만 했던 그들은 점차 활발하고 장난기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갔다. 아장아장 어설프게 뛰어다니며 민지의 꼬리를 쫓으려 했고 민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장난을 받아주었다. 때로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민지의 얼굴을 핥거나 작은 이빨로 장난스럽게 물기도 했다. 민지는 그런 새끼들의 장난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감거나 작은 몸을 핥아주며 애정을 표현했다. 이러한 순간들은 직원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방문객들은 민지와 호랑이 새끼들의 기묘한 동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직접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동물원을 찾아왔다. 사람들은 작은 강아지가 거대한 호랑이 새끼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모습에 경외감을 표현했고 민지의 온화함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동물원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고 민지와 호랑이 새끼들은 동물원의 명물이 되었다. 나는 여가 시간을 모두 민지와 새끼들과 함께 보냈다. 민지가 충분히 먹고 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민지의 역할은 많은 에너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나는 민지가 지치지 않도록 영양가 높은 사료를 제공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민지는 나의 지원을 느끼며 충성스러운 눈빛과 가벼운 꼬리 흔들기로 답했다. 우리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고 민지는 나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석 달이 지나자 호랑이 새끼들은 훨씬 커졌다. 그들의 털은 두꺼워졌고 다리는 튼튼해졌으며 어린 호랑이 특유의 넘치는 에너지가 드러났다. 이제 그들은 단단한 먹이를 먹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민지에게 돌아와 놀거나 위안을 찾았다. 새끼들은 민지의 젖을 더 이상 찾지 않았지만 민지의 곁에서 잠들거나 그녀의 몸에 기대어 쉬는 것을 좋아했다. 민지는 새끼들의 크기가 자신과 비슷해졌음에도 처음처럼 온화했다. 그녀는 새끼들이 귀를 살짝 물거나 등에 올라타도 참아주었다. 마치 장난꾸러기 자식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어머니처럼 말이다. 그들의 장난은 때로 거칠어졌지만 민지는 한 번도 화를 내거나 그들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활기찬 모습에 만족하는 듯 보였다. 이 기묘한 가족은 동물원의 전설이 되었다. 방문객들은 이들을 보러 왔고 민지와 호랑이 새끼의 이야기를 감탄하며 전했다.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가 기적이며 사랑에는 어떤 경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의 작은 결정 하나가 이렇게 큰 감동과 희망을 불러일으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 한편으로 새로운 도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호랑이 새끼들은 점점 더 자라며 언젠가는 그들의 타고난 사냥 본능이 터져 나올 수 있었다. 나는 이별의 날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마음 깊이 알고 있었다. 그들의 성장은 경이로웠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서 이미 야생의 기운이 느껴졌다. 특히 그들이 놀이 중에 서로에게 달려들거나 작은 동물을 흉내내는 움직임을 보일 때면 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제는 민지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민지의 안전을 걱정해야 할 때가 오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지와 호랑이 새끼들의 행복을 빌었다.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의 유대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겠지만 이 특별한 가족이 만들어낸 기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이 슬픈 이별이 다가오기 전에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대한 많은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민지와 호랑이, 새끼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과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리고 나는 그 증거의 일부라는 사실에 깊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꼈다. 시간은 흘러 호랑이 새끼들은 이제 당당하고 강력한 젊은 호랑이로 자랐다. 그들의 얼룩덜룩한 털은 햇빛 아래 빛났고 다리는 단단해졌으며 놀이 중에는 어린 포효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완전히 단단한 먹이를 먹었고 크기는 민지와 거의 같아졌다. 아니, 어쩌면 민지보다 훨씬 더 커진 듯했다. 민지는 여전히 그들의 엄마였지만 이제는 그들의 덩치와 힘 앞에서 작은 존재로 보였다. 그들이 장난으로라도 민지에게 달려들 때면 나는 혹시라도 민지가 다칠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의 발톱과 이빨은 이제 무심코 민지를 다치게 할 수 있었다. 더욱이 놀이 중에 드러나는 사냥 본능은 민지에게 위험할 수 있었다. 그들의 놀이는 점차 거칠어지고 있었고 민지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을 터였다. 나는 이별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수의사와 동물원 직원들은 새끼들을 독립된 우리로 옮길 때가 왔다고 동의했다. 그들의 의견은 한결같았다. 호랑이들은 야생성을 잃지 않고 성장해야 하며 더 넓은 공간에서 그들의 본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지의 안전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더는 미룰 수 없음을 알았다. 내가 민지에게 준 사랑만큼이나 이 작은 호랑이들에게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었다. 그들을 위한 새로운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바위와 인공나무들이 적절히 배치되어 야생 환경과 흡사하게 꾸며진 넓은 공간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그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그들의 본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랐다. 어느 날이었다. 한 새끼가 무심코 민지를 핥히는 것을 보고 나는 행동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아주 작은 상처였지만 민지의 하얀 털에 선명하게 붉은 자국이 남았다. 민지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는 그들을 분리해야 할 때였다. 더 이상 지체하면 민지에게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닥칠 수도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지와 호랑이, 새끼들의 행복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처음 만나 젖을 먹던 기적 같은 순간부터 함께 뛰놀고 장난치던 모든 기억들이 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별은 늘 힘들었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히 더 아팠다.
그들은 나의 가족이었고 민지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들이었다. 이 사날 아침, 민지는 무언가를 느낀 듯 불안하게 나를 따라다녔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나의 곁에 바싹 붙어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아는 듯 했다. 나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을 거야. 민지야,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호랑이 새끼들도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조용하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호랑이 새끼들을 넓은 새 우리로 옮겼다. 그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낯섦과 함께 엄마 민지와의 분리에 대한 불안감이 섞인 듯했다. 하지만 곧 그들의 본능이 깨어나는 듯했다. 넓은 공간과 바위, 나무들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은 빛났고 몸짓에는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눈은 철창 너머에 서 있는 민지를 향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려는 듯, 혹은 민지의 안녕을 확인하려는 듯 그들은 민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민지는 몇 시간 동안 호랑이 우리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코는 철창에 거의 닿을 듯 가까웠고 가끔 낮은 소리로 끙끙거렸다. 마치 엄마 잃은 아이처럼 슬퍼하는 민지의 모습은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나는 그녀를 쓰다듬으며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울지 마. 민지야, 그들은 잘 지낼 거야. 너는 최고의 엄마였어. 하지만 나 자신도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나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은 민지의 하얀 털 위로 떨어졌다. 이 광경은 다른 직원들의 눈에도 눈물을 맺히게 했다. 모두가 이 특별한 가족의 이별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이 특별한 가족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들에 대한 기억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나는 민지의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위로했다. 민지는 나의 품에 기대어 조용히 흐느꼈다. 그들의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이후 민지는 호랑이 우리 근처에서 떠나지 못했다. 매일 아침 나는 민지를 데리고 우리 근처로 향했다. 민지는 철창 너머로 호랑이들을 바라보았고 호랑이들도 민지를 알아본 듯 그녀의 근처로 다가와 앉았다. 서로를 향한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깊은 유대감과 애정이 가득했다. 민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모성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 호랑이들은 야생의 본능을 키워야 했고 민지는 나의 곁에서 그녀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 나는 이 특별한 이별이 가져다줄 의미를 되새겼다. 때로는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놓아주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더욱 깊은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인연이 흘렀다. 호랑이 새끼들은 이제 당당하고 강력한 성체 호랑이가 되었다. 그들의 얼룩덜룩한 털은 햇빛 아래 더욱 빛났고 단단해진 다리는 힘을 자랑하는 듯했다. 그들의 포효는 동물원 곳곳에 울려 퍼지며 방문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야생의 날카로움이 깃들었지만 여전히 그 깊은 곳에는 민지와의 인연을 기억하는 듯한 부드러움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민지는 여전히 나의 곁에서 온화한 강아지로 남았다. 그녀의 하얀 털은 세월의 흐름을 조금씩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순수하고 사랑스러웠다. 민지는 매일 아침 나와 함께 동물원 곳곳을 거닐었고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가끔 호랑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스치곤 했다. 나는 민지의 눈빛 속에서 과거의 추억과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이 서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들었다. 나는 나의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가져왔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폭풍이 서울을 덮쳤다. 하늘은 검게 물들었고 바람이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히 불어닥쳤다. 비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천둥 소리는 귀청을 찢을 듯 요란했다. 동물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동물들을 구하기 위한 전쟁터가 된 것이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동물들의 우리를 점검하고 무너진 시설을 보수하며 동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다. 비바람에 온몸이 젖고 찬바람에 몸이 떨렸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동물들의 생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 혼란 속에서 나는 문득 민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폭풍이 몰아치는 와중에 민지가 사라지다니 공포가 나의 온몸을 덮쳤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폭풍 속을 헤맸다. 민지야, 민지야. 나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동물원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 그녀가 어디로 갔을까? 겁에 질린 민지는 분명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곳을 찾아갔을 터였다. 나의 본능은 민지를 그녀가 새 호랑이 새끼들을 키웠던 호랑이 우리로 이끌었다. 그곳이라면 민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일 수도 있었다. 나는 호랑이 우리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비바람에 눈을 뜨기 힘들었지만 나는 오직 민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축축하고 떨며 나는 마침내 호랑이 우리에 도착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바람에 쓰러진 울타리를 뛰어넘어 민지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성체 호랑이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눈은 섬뜩하게 빛났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위협적이었다. 민지는 귀를 접고 뒤로 물러서며 약한 소리로 끙끙거렸다. 그 작은 소리는 폭풍 소리에 묻힐 뻔했다. 나는 공포에 휩싸였다. 폭풍에 자극받은 성체 호랑이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들의 본능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었다. 나는 울타리로 달려가 보니 몇 마리의 큰 호랑이가 민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그들의 발톱이 땅을 긁었고 거대한 근육이 공격 준비로 긴장했다. 민지는 위험에 처했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주위를 끌려 했지만 나의 목소리는 바람에 삼켜졌다. 절망감이 나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바로 그때였다. 기적이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3마리의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민지가 키웠던 3마리의 젊은 호랑이들이었다. 제
강력한 전사가 된 그들은 단호하게 포효하며 꼬리를 세우고 이빨을 드러냈다. 그들은 민지와 큰 호랑이들 사이를 막아섰다. 마치 양어머니를 보호하려는 듯. 그들의 눈빛에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결연함은 큰 호랑이들을 주춤하게 했다. 잠시의 정적이 흘렀고 큰 호랑이들은 마치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 천천히 물러나 폭풍을 피해 피신처를 찾았다. 여전히 떨던 민지는 고개를 들어 새 호랑이를 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따뜻함과 친밀함만이 그들의 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새 호랑이는 민지에게 가까이 다가가 따뜻한 몸으로 민지의 축축한 털에 닿았다. 그들은 그녀를 둘러싸 비바람을 막아주었다. 마치 그녀가 어린 그들을 지켰던 것처럼 말이다. 한 마리는 민지의 얼굴을 핥았고 다른 한 마리는 코를 그녀의 옆구리에 비볐다. 세 번째는 누워 그녀를 바람으로부터 보호했다. 민지는 안전함을 느끼며 점차 긴장을 풀었고 그녀의 끙끙거림은 규칙적인 숨소리로 바뀌었다. 울타리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렸다. 나의 눈물은 비와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원하러 달려온 다른 직원들도 강아지를 지키는 성체 호랑이들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모두의 얼굴에는 감동과 경외감이 교차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과 유대감이 이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혈연보다도 강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폭풍 속에서 드러난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과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나는 민지를 지켜준 호랑이들에게 말없이 감사를 표했다. 이들은 나의 가장 큰 기쁨이자 자랑이었다. 폭풍이 잦아들자 세 마리의 성체 호랑이들은 내가 민지를 데려갈 때까지 그녀 곁을 지켰다. 그들은 조용한 감사로 빛나는 눈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 또한 그들을 올려다보며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작게 끙끙거렸다. 나는 민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울타리 밖으로 나왔다. 뒤돌아보니 새 호랑이들은 여전히 민지가 있던 자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민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비록 이제는 함께할 수 없지만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민지와 새 호랑이의 이야기는 서울 전역 그리고 그 너머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고 자연의 경계를 초월한 사랑의 전설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민지와 호랑이들의 이야기를 보도했고 동물원에는 이 특별한 가족을 직접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민지에게 선물과 응원의 메시지를 가져왔고 직원들은 민지를 영웅견이라 불렀다. 민지는 여전히 나의 곁에서 조용히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동물원 전체를 넘어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나의 동반자를 따뜻하게 안으며 민지와 호랑이들의 유대가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임을 알았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한 마음과 보살핌이 시간과 자연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우리는 종종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나누려 하지만 민지와 호랑이들은 그 모든 경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랑은 언어나 종을 초월하여 모든 생명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말이다. 민지는 자신의 새끼가 아닌 다른 종의 새끼들을 품었고, 그 호랑이들은 자신들을 키워준 작은 어미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잊지 않고 지켜냈다. 이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있을까? 나의 삶은 민지를 만나고 호랑이 새끼들을 돌보면서 더욱 풍요로워졌다. 나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아낄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민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와 연민을 가지고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것은 비단 동물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민지처럼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어려운 이웃을 품을 수 있어야 했다. 나는 앞으로도 민지와 함께, 그리고 민지와 호랑이들의 이야기와 함께 동물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민지는 단순한 강아지를 넘어선 존재였다.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현명한 스승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나의 가슴 속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간직될 것이다. 이 특별한 유대가 만들어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자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